사채 상환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쌤은 계속 만기 상환이라고 했죠. 만기 상환이라고 하면은 만기가 되었을 때 일시에 상환을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만기 상환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제 우리가 돈을 빌려오고 나면 3년이었다라고 하면은 돈 빌려오고 발행, 그리고 그 이자만큼 10만 원씩 매년 이렇게 갚고, 그 다음에 여기도 10만 원 갚고, 마지막에 원금 100만 원까지 이렇게 다시 갚아나간다 라고 했죠. 이렇게 맞춰나가서 다시 갚아나가는 거죠. 결국 갚는 거예요. 사채 여러분 봤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지만 사채 같은 경우에 만기 상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읽었다라면 알다시피 조기 상환도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3년까지 가져갔어야 되는데 2년차 또는 1년차에 갑자기 갚아버린 거예요. 돈을. 우리가 돈이 필요 없어서 이제 먼저 갚을게 할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 우리가 지급했어야 되는 이자가 약정이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할인 발행이라든가 할증 발행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받은 돈 또는 못 받은 돈 있죠. 그러면 할인 발행 차금 또는 할증 발행 차금을 없애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손실로 입는다던가 이익으로 입는다던가, 그것도 나중에 표로 한번 분개를 보도록 할게요. 한번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이미 발행된 사채 중에서 기업이 대금을 지급해가지고 이미 발행된 사채가 있죠.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거를 사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사채의 상환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아까 말한 대로 회수하는 게 만기 또는 조기 상환,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거고, 이렇게 상환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기 상환은 사채 만기일에 사채 액면 금액으로 상환하는 것. 우리가 할인 발행을 했든 할증 발행을 했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사채 금액이 100만 원이었죠. 그러면 그 대상자에게 100만 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환을 하게 되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과 또 할증 발행 차금이 상각 또는 환입이 완료돼 가지고 사채의 장부 금액과 액면 금액이 동일하게 된다. 아까 표를 봤죠. 앞에 표를 보세요. 한번 매년 지나갈수록 점점 액면 금액으로 맞춰 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그 100만 원을 다시 한 번에 탁 갚아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손실을 없게끔 만들어 줬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채 상환 손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좀 별표를 쳐주세요. 만기 상환에서는 사채 상환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조기 상환에서는 사채 만기일 전에, 만기가 되기 전에 우리가 갚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손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갚은 금액이 더 높게 갚았을 수도 있고 싸게 갚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손익이 발생한다는 거고, 우리는 조기 상환을 매입 상환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거의 비슷한 의미다. 왜냐? 조기에 상환을 하려면은 그 사채권을 우리가 사가지고 갚아야 되는 거죠. 다시 사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갚았다라고 치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조기 상환을 대부분 매입 상환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채 만기일 전에 사채를 시장 가격으로 매입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장 가격으로 매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손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돈을 더 주고 살 수도 있고 돈을 더 싸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사채권을 100만 원에 해놨지만 지금 시장 가격으로 보니까 110만 원이 돼 있을 수도 있고 90만 원이 사채 금액이 돼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되고, 우선은 당연히 그 매입을 하려면 시장 가격으로 해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손익이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다. 사채의 상환 금액과 장부 금액의 차익이 당연히 발생하게 되고요. 이때 차액만큼을 사채 상환 이익 또는 손실 계정으로 대체를 시키게 됩니다. 한번 분개풀이를 보면서 우리가 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그 이야기한 것에 대한 분개풀이들이에요. 한번 볼게요. 액면 발행을 했을 때는 이자 비용 당연히 만기 상환이니까 그냥 이자 비용 이렇게 쭉쭉 지급한 거랑 그냥 당좌예금 사채만 이렇게 없애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분개를 봤다시피 그냥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할인 발행을 했을 때는 좀 달라지죠. 아까처럼 이게 이제 분개가 나오는 거죠. 이자 비용 갚아나가고 당좌예금 얼마 갚고,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마지막 거 써주고, 그 다음에 사채도 갚아나가고 한 번에 상환을 하는 거잖아. 만기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자와 그 사채를 갚은 거를 같이 써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할증 발행을 했을 때는 당연히 할인 발행 차금이 아니라 할증 발행해서 환입을 시키니까 이쪽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런 식으로 갚아 나간다라는 거. 하지만 조기 이 매입 상한을 봤을 때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시장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커요. 장부 금액은 95만 원인데 시장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그럴 때는 사채 얼마예요? 만약 100만 원짜리였어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매를 한 거는 100만 원이었다고 치고, 그리고 우리가 발행 차금이 아직 5만 원이 남아 있었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손실을 5만 원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우리 갚아나가지 못한 돈 5만 원. 이게 있었다라면은, 시장 금액이 지금 95만 원이 우리가 장부 금액에는 남아 있다 보니까 이 발행 차금은 당연히 5만 원이 남아 있겠죠. 왜냐? 우리가 장부 금액이 95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채가 1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차금은 아직 5만 원이 남아있다는 소리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5만 원만큼 우리는 손실을 또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장부 금액이 높아요. 시장 금액보다. 그럴 때는 이제 사채 상한 이익이 이렇게 오른쪽 대변에 오게 된다. 한번 문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이건 이렇게 풀이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상한기간 3년이고 10% 이거 아까 그 문제죠? 쌤이 우선 가져온 문제예요. 다시 원래대로 아까는 이자 비용만 쓰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만기 상환을 하면서 당좌예금으로 했대요. 그러면 한번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자 비용 그냥 먼저 써줄게요. 아까 거를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이자 비용 얼마 발생했었죠? 우리가 맨 마지막 연도에 11만 7,857원이 발생했었네요. 그쵸? 그리고 우리는 현금으로 줬었죠. 이자를. 현금 얼마를 줬었어요? 여기도 나와있다시피 10%니까 10만 원을 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나머지만큼은 없애줘야 되죠. 1달러. 얼마죠? 17,857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쵸? 이제 그리고 나서 만기니까 이때는 당연히 사채까지 같이 지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쌤이 써놓은 그 나머지 분계 사채 얼마짜리예요? 100만 원짜리를 이제 없애주고요. 우리가 부채를 없애줘야 되죠. 없애주고요. 우리가 이거는 당좌예금으로 지급을 했으니까 당좌예금 얼마? 100만 원을 당연히 없애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냥 이 분계가 완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기 때는 상한 손익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차금이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만기에는 딱 그냥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시 매입을 해가지고 상환하는 게 아니라 주는 거다 보니까 시장 가격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조금 이제 신경을 써줘야 돼요. 대금은 수표를 발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당좌예금이라고 하죠. 당좌예액. 우리 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급입니다. 어쨌든 기입 발행된 액면 1,000만 원의 사채를 만기일 이전에 액면 금액 한 저당 만 원에 대하여 9,000원으로 상환했대요. 만 원짜리였어. 한 저당. 사채의 금액 한마디로 액면 금액은 1,000만 원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시장에서 얼마에 지금 상환을 했다는 거예요? 9,000원에. 어쨌든 우선 사채를 먼저 없애줘야 되죠. 사채 1,000만 원을 없애주게 되고 1달러.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9,000원에 한 자당 9,000원이니까 최종적으로 900만 원의 당좌예금을 납입했네요. 얼마? 900만 원. 이렇게 납입을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보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이 아직 남아있대요. 얼마가? 5만 원이. 당연히 그러면 그 5만 원도 없애줘야 되죠? 남겨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얼마? 5만 원을 없애주고 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두 개의 차액 95만 원이 남아있네요. 이 95만 원을 우리는 이제 사채를 상환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익이 생겼네? 대변했으니까 이익이 생긴 거잖아요. 사채 상환 이익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만약 이게 우리가 당좌예금으로 11,000원이라고 바꿔볼게요. 이거를 11,000원이었다 라고 하면 우리가 당좌예금에 여기다 그냥 옆에다 써볼게요. 저 사채는 똑같아요. 당좌예금 1,100만원을 갚았을 거고요.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똑같이 사채 할인 사할 발이라고만 좀 쓸게요. 미안해요. 5만원. 그리고 난 다음에 차변에다가 사채 밑에다가 나머지 금액 105만원을 사채 밑에다가 사채 상한 손실을 써주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이건 여러분들이 좀 구별해서 좀 다시 한번 써주세요.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만약 이걸 11,000원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발생이 한다라는 거고, 9,000원으로 했을 때는 이익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발생이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사채는 끝이 났습니다. 이걸로 끝내긴 참 아쉽긴 해요. 쌤 입장에서도 더 나가고 싶은데, 더 나갔다가는 여러분들도 힘들 거고요. 아마 포기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나갈게요. 그리고 수능 수준에서는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계속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시고, 만약 사채를 더 풀어보고 싶다, 할인 발행에 대해서 더 풀어보고 싶다, 이자를 좀 바꿔 내주세요 하면 쌤이 내줄 테니까 와가지고 요청하세요. 그럼 쌤이 추가적으로 더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외에 비유동 부채도 한번 봐줘야 되죠. 비유동 부채가 사채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건 사채였다라는 거. 우선 장기 차입금, 기업의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이것 또한 사채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금전을 차입한 경우예요. 이거는 아까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뭔가 투자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우리는 딱 이걸 하겠습니다, 이자까지 딱 얼마 딱 주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한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은행 가서 뭐 대부분이 빌려왔다 또는 투자자에 직접 가서 빌려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환기간이 기업의 재무상태표 작성일로부터 1년 이상인 부채를 말하게 되고요. 이것은 원래 우리가 장기 차입금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로 바뀌게 되면요,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꿔주긴 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맨 처음에 장기 차입금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거 문제로 한번 볼게요. 그냥 이거 문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미래은행으로부터 2년 뒤 상환한 조건으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차입하다. 차입을 해왔으니까 현금이 얼마가 생겨요? 1,000만 원이 생기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를 얼마를 차입한 거예요? 장기 차입금 얼마? 1,000만 원. 근데 이게 만기로부터 1년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장기 차입금을 없애주게 돼요. 유동성 장기 부채로 원래대로라면 없애줘야 됩니다. 근데 책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서 우선은 추가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우선은 이거를 만기일 기준에 만기일 날 장기 차입금을 없애주고요. 1,000만 원을 없애주고 부채를 새롭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유동 부채로, 유동성 장기 부채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시 바꿔주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은. 하지만 우선은 책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가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한 번씩만 써놓고만 말고요. 이거는 그냥 위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갈게요. 미래은행으로부터 차입했던 1,000만 원이 만기가 돼가지고 이자 100만 원과 함께 현금으로 상환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자 100만 원과 함께 이 1,000만 원을 현금 상환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현금이 빠져나갑니다. 얼마? 원금인 1,000만 원과 100만 원의 이자 1,100만 원이 빠져나갔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뭘 없애주면 돼요? 장기 차입금. 얼마짜리였어요? 1,000만 원짜리. 하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자가 있었죠. 이자가 있기 때문에 이자 비용도 여기다가는 추가적으로 써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냥 이 돈만 딱 빌려주고 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이라는 이자 비용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갚아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붕괴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대신 이 유동성 장기부채를 써줘도 돼요, 나중에는. 다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매입 채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장기 매입 매출 채권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지급어음, 이 두 가지가 장기간, 그쵸? 1년 이상 상거래에서 지급기한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안 나와요. 이건 진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잘 안 나옵니다. 이거는. 다음, 장기 미지급금. 우리가 그냥 미지급금이 장기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년 이후에 갚아나간다 미지급금을.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 두 개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나중에 돼도 잘 나오진 않는 부분인데 그냥 이렇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걸 보도록 할게요. 한마디로 퇴직급여라는 것을 줘야 되는데 그거를 충당해 놓은 부채다. 우리가 줘야 되는 거니까 미리 충당해 놓고서 그걸 부채로 인식해 놨다가 나중에 주면서 없애주게 된다는 건데요. 한번 볼게요. 기말 결산 시에 회사에는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하는 경우, 갑자기 뭐 오래 근무했던 사람이 퇴직을 하게 됐어요. 이제 명예퇴직 이런 식으로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됐을 때 퇴직금을 예상해가지고 계상하게 되죠. 한마디로 우리가 일한 일수 곱하기 최근 3개월간의 뭐 월급 평균을 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급을 구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아직 몰라도 돼요.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미리 예상을 해두는다는 거죠. 우리가 올해는 누가 퇴직을 하겠구나, 이 사람이 언제까지 근무를 했을 때 딱 얼마가 나오네, 산정을 해놓고서 우리가 이익금에서 약간 부채 형식으로 잠시 전환을 시켜놔요. 왜냐? 나중에 갑자기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나가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도 큰 손실을 입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미리 인식을 해놓고서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계정으로 설정을 해두고 실제 퇴직이 이제 돼가지고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됐다 하면은 이 충당부채에서 상기시킨다, 없애주게 되고 돈을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붕괴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거는 약간 자격증 문제에서 가끔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쌤이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어요. 결산 시, 이제 올해 결산이 돼가지고 이제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충당부채를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추산액보다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잔액이 적었다 라고 하면은 충당부채를 더 설정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예상하는 게 우리가 한 1000만 원 정도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지금 충당부채 얼마 있지? 한 200만 원 있네? 그럼 800만 원이라는 것을 더 이렇게 설정을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800만 원을 더 설정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진짜로 이제 퇴직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충당부채에서 1000만 원 있네. 아까 원래 200만 원이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딱 1000만 원 나갔네. 그러면 현금으로 1000만 원 딱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충당부채에서 1000만 원을 딱 빼주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 라는 겁니다. 만약 이거는 뭐 잘 발생하지 않겠지만 예상되겠지만 1000만 원 밖에 없어요. 근데 한 명이 더 퇴직을 해가지고 500만 원 더 줘야 돼요. 그럴 때는 그냥 퇴직급여를 대손충당금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손충당금도 나머지 금액 같은 경우는 대손삼각비로 계산을 했죠. 이럴 때는 그냥 퇴직급여를 바로 써주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어쩔 수 없죠. 그냥 비용 처리해야죠. 없는 돈인데.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 더 써주고 뭐 현금도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써줘가지고 추가적인 발생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항상 말하다시피 비용을 처리를 많이 하게 되면요 이익이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미리 빨리 이렇게 부채를 설정을 많이 해두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가 생겼다. 당연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퇴직하겠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용 처리로 그냥 나머지는 대체시켜주면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채를 중점적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비유동 부채 이런 식으로 좀 배워봤습니다.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채 문제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사채가 그만큼 중요하고 나머지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퇴직급여 이런 거는 전산회계나 이런 문제에서 가끔씩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학습 정리도 한번은 해보고 넘어가야 되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땡땡주의 사채 발행 관련 자료입니다. 이게 사채 발행에 관련된 자료래요. 이를 회계 처리하는 경우 2020년 결산 시 손익계정에 대체되는 사채 이자 비용과 2020년의 이자 비용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 한마디로 이자 비용에서 실제로 지급한 현금 이자를 빼준 그 금액을 계산한 금액으로 오른 것은 뭐 어쨌든 나머지 보면은 뭐 31일까지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뭐 나머지는 고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발행이 2019년 1월 1일인데 우린 2020년 걸 구해야 되네요. 그쵸? 한마디로 2019년 자료는 다 나와 있고 그 다음 연도 거 2020년 12월 31일 자료로 구해봐라 이 소리가 되겠네요. 쌤 여기에는 이자율도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구해요? 하지만 다 알 수가 있어요. 이 사이의 금액을 한번 보면은 잘 안 나오네요. 우리가 유효이자가 얼마가 나왔어요? 92,539원. 그 다음에 상가액이 얼마래요? 22,539원. 그렇다면은 액면이자는 얼마였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뺀 금액인 7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한마디로 여기에서만 봐도 100만 원의 7%가 액면이자였다.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장부 금액에서 곱하기 몇 프로를 했을 때 92,539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곱하기 뭔가를 모르는 금액을 곱했더니만 이자를 곱했더니만 이게 나왔대요. 딱 봐도 이 4만 빼면은 똑같은 그죠? 한마디로 10분의 1만큼만 했다라는 소리네요. 한마디로 우리는 시장이자가 10%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여기서 뭔가 해보세요. 모르겠으면 0.1만 곱해보세요. 10%. 그러면 이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쵸? 이렇게 그냥 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 금액이 94만 7,933원이 나왔대요. 다 알려줬어요. 2020년 것만 이제 스스로 구하면 돼요. 그래서 곱하기 0.1만 하면 그 다음 거 유효이자가 나오죠. 얼마예요? 94,793원이네요.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액면이자는 항상 같다 했으니까 7만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두 개를 뺀 금액인 24,793원. 이 금액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번에 구하게 될 답이다. 이 두 개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장부 금액도 할 거면 이 두 가지를 더하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크게 어렵지가 않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그쵸. 1번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어렵네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이 표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알 수 있게끔 나와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거는 전산세무 2급에서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쌤이. 어쨌든 간에 사채 5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을 우리가 갚은 거네요. 그쵸? 조기 상환했대요. 전체 갚은 게 아니라 3천만 원치만 조기 상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채를 거의 매입해 와서 했을 거 아니에요. 사채 얼마어치? 3천만 원치. 우선은 이것만 써주고 나머지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금액만큼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보통예금 시장가격으로 3천만 원짜리를 3,085만 원에 산 거예요. 이자만치를 그냥 85만 원을 거의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잔액이 없었대요. 원래 잔액이 있었다라면 여기에 뭔가 써졌겠지만 잔액이 없었다라고 하니까 나머지는 바로 사채 상환하면서 여기는 차변에 나오니까 손실을 입었네요. 얼마만치? 85만 원어치만큼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쵸? 이거는 뭐 쌤이 쓰진 않았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사채로 뭐 2018년 1월 1일 날 했고, 그 다음에 가정할 경우 이렇게 뭐 자료가 나와 있네요. 액면 금액이 얼마예요? 10만 원. 액면 이자율 8%, 유효이자율 10%, 만기 뭐 이렇고 발행 금액은 92,669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결산일 현재 사채 장부 가액은 사채 액면 가액보다 작다 라고 나와 있죠. 한마디로 지금 장부 가액이 우리는 얼마예요? 92,669원. 그냥 발행 금액이라고 맨 처음 거는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만약 이자를 갚았다, 결산일이니까 뭐 갚았다 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지금 보시면 액면 이자율 8,000원에다가 유효이자율 하면은 9,266원이 되죠. 어쨌든 간에 나머지 차액만큼인 1,266원을 더했다 치더라도 우리가 작다. 왜냐? 할인 발행 같은 경우는 마지막 연도가 돼야 그 액면 금액과 같아진다라고 했죠. 그 전까지는 계속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2018년 현금으로 지급된 이자는 8,000원이다. 이건 그냥 분개해 보시면 알죠, 여러분들. 이자 비용 같은 경우는 유효이자율 곱한 걸로 그냥 가니까 9,266원. 그리고 대변의 현금. 이건 실제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이자죠. 8,000원. 그리고 1,266원만큼은 사찰인 발행 차금. 266원.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한 거는 실질적으로 투자자에게 준 거는 8,000원. 우리가 추가적으로 갚아나가고 있던 거는 1,266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2020년 말 이자 비용 인식 후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은 0원이 된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7,331원인가요? 이 금액이 이제 마지막 연도 다 갖고 나면 0원이 된다. 맞죠? 왜냐? 할인 발행을 했을 때는 마지막 연도가 되면 우리가 이자와 원금까지 다 갚아 나가면서 차금까지 싹 상각을 시켜놓는 상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맞습니다. 근데 쌤이 이거 문제를 아까 풀어보니까 조금 금액적으로 이상해요. 한번 쌤이 계산을 나중에 해보고 오프라인 수업에서 한번 다시 풀어주도록 할게요. 다음, 사찰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감소한다. 아니죠. 앞에 내용만 보더라도 사찰인에 관련된 우리가 표만 보더라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전 시간에 배운 것만 우리가 기억을 한다고 하더라도 할인 차금은 점점 증가를 합니다. 알겠죠? 하지만 환입액은 점점 감소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답은 4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비유동 부채, 특히 사채를 중점적으로 해서 나머지 비유동 부채까지 이렇게 배워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을 거예요, 사채가. 쌤은 더 나가고 싶어요. 현가 개수랑 뭐 연금의 현가 개수 이런 것들이 더 있긴 한데 그건 수능 수준에서는 나오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만 발만 담그는 정도로만 우선 들어갔고 추가적으로 사채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면 언제든 찾아오십시오. 쌤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자본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산 부채까지는 해요. 어느 정도는 합니다. 하지만 자본을 나가지를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자본이라는 것을 한번 조금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너무 깊진 않아요. 이것 또한 발만 담그는 수준이긴 한데 자본도 한번 발을 담그면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자본도 아는 학생이야 이런 식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